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또 이 명현만 선수와 황인서 선수에 대한 핸드랩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왜냐하면 황인수 선수가 약간 지금 격투기 쪽에서 또 명현만 선수는 약간 좀 천사의 이미지잖아요. 과거에 저 같은 특전사 출신의 선배님이셨던 영철분도 이렇게 정의구현에서 이렇게 뭐 참교육을 하고, 또 약간 뭐 못된 약간 사람들의 약간 불량한 사람들을 참교육하고, 이런 명현만 선수가 이미지가 있다 보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능캐로 혹은 또 등치가 크고 굉장히 절대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 대비 뭔가 순하시고 막 동심도 있고 웃긴 이미지고, 또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무서운 면모보다 약간 인간적인 모습들을 유튜브나 방송들 통해서 많이 보여주다 보니 사람들한테 다수적으로 호감이었던 것 같아요. 하고 또 예전에는 진짜 입식 타격에서는 절대적인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적의 이미지, 뭐 하빕 같은, UFC로 따지면 하빕이라든지 뭐 이런 이미지처럼 절대 강자라는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야. 그 반대로 어 황인수 선수님께서는 약간 좀 악역 캐릭터나 빌런 캐릭터 스타일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솔직히 담백하게 이렇게 도발도 할 때는 과감하게 도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격투기 단체 마케팅도 많이 이끌어내고 어그로도 끌어내시고 노이즈 마케팅도 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하고 또 여러 역할들이 어떤 방송이나 어떤 서사를 쓰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도 더 솔저스나 방송 프로그램에 살짝 출연해봤었을 때 또 그런 캐릭터들이 또 부여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기승전결을 짜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인 선수가 또 어쨌든 이미지 이런 몸에 있는 이레즈미 문신 같은 것들도 어쨌든 몇몇은 약간 이렇게 혐오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약간 악역의 이미지처럼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뚜껑이 열리기 전에 이 명현만 선수, 황인수 선수 경기가 있기 뭐 1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황인수 선수가 절대적으로 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겼던 이변으로 아무리 여론이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명현만 선수에 대한 팬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터운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장안의 화제인 황인수 선수가 핸드랩에 뭐 석고나 뭐 이물질이나 아니면 뭐 두텁게 해가지고 자기 펀치에 약간 좀 파워가 실릴 수 있게 약간 작업을 했다라는 이슈가 계속 돌잖아요. 하고 또 심지어 명현만 선수분의 아내분께서도 이렇게, 왜냐면 명현만 선수가 뭐 17년 뭐 예전에 십몇 년 전까지 이렇게 맞고 개털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명현만 선수 아내분께서도 이런 오해라든지 아니면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실제로 다음 날이 돼서 이렇게 눈이나 이런 얼굴 주변에 부어오른 것들이 보니 진짜 이거는 거의 교통사고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약간 사진과 그 다음에 핸드랩의 약간 좀 그 빵빵한 느낌의 그런 것들과 그런 것들로 의심으로 어쨌든 황인수 선수를 약간 지금 제가 볼 때는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이렇게 악플이라든지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물론 이 제 생각이 정확하진 않아요. 저는 명현만 선수나 뭐 격투기 쪽에 뭐 종사자도 아니고 황인수 선수의 뭐 채찍근도 아닙니다. 그치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안고 황인수 선수가 옛날 복싱 선수들이나 하는 뭐 속고 바르고 하는 이런 고전 방식을 해가지고 작업을 쳐서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명현만 선수를 이겼을까라는 저는 의심을 하거든요. 그럴 정도의 가치가 있나? 그런 편법을 써서라도 그런 치팅을 써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어떤 비유하고 하면은 정말 정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저도 즐겨보는 컨텐츠 중에 보디빌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디빌딩 쪽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뭐 설기관 선수나 그 다음에 지금 되게 장안의 화제인 터질라님, 뭐 이런 사람들 내추럴인데 약물 꽂았다고 사람들이 진짜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내추럴인데 비현실적으로 스테로이드 쓴 사람보다 이상으로 몸 좋은 사람들이 또 간혹 있단 말이에요. 하고 또 어릴 때부터 엘리트 보디빌딩만 쭉 하시다 보면 그 누적되는 근비대의 근육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1, 2년 차 하는 헬린이들 하고 뭐 보디빌딩에 입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혀 공감할 수 없죠. 아니면 뭐 한 1개월 보디빌딩 하다 말고 하는 사람들은 저건 분명 약물이다, 뭐 소량의 약물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의심의 이슈나 그때 그 당시에 유튜브판에 굉장히 그런 걸로
그걸로 어그로로 굉장히 장안의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 맥락하고 지 핸들의 맥락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고를 발랐다라고 할 정도의 파워로 지금 명현만 선수의 안면을 완전 그 정도로 교통사고급이나 진짜 고층에서 떨어진 사람체 얼굴 형상으로, 정말 저는 명현만 선수의 팬인데도 안쓰럽고 진짜 빨리 쾌차했으면 좋겠고, 너무 진짜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슬펐어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이거는 가족분들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저는 구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황인수 선수의 주먹이 매섭고 세고 그러지 않나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이게 MMA 글러브가 아니잖아요. MMA 글러브가 아니고 그 킥복싱 전용의 이제 그래도 좀 두터운 글러브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얼굴이 엉망진창이 됐다? 저는 핸드랩에 관련된 이야기를 컨텐츠를 하고 있지만은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UFC 진출이 저는 시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진짜 우리가 국내에서만 지금 계속 황인수 선수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뭐 해외 나가 무조건 발린다, 뭐 누구누구 선에서 뭐 발린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전문적인 트레이닝이나 혹은 전문적인 코치진 이렇게 또 영양부터 시작해서 뭐 전반적인 리커버리 쪽 다 이렇게 좀 그 훈련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황인수 선수 발전할 수 있는 탤런트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속고를 감아서 때렸다고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이슈화가 되는 거면은 어, 다른 측면으로 봤었을 때 황인수 선수의 주먹이 얼마나 매섭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어제 컨텐츠 했을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20kg 차이 나는 사람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명현만 선수가 역으로 황인수 선수의 얼굴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속고 이슈 없었겠죠. 그 체중에서 나오는 파워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이렇게 그 평균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 텐데, 야, 이렇게 작은 사람이 이 큰 사람을 이렇게 얼굴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 하다 보니 사람들이 상식에 벗어나는 어떤 파워나 데미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제 그 내추럴 선수들 중에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 스테로이드 의혹받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황인수 선수의 지금 펀치력이나 지금 어떤 타격 폼이 피크점이니 진짜 국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인 물론 1차원적인 바람입니다, 해외에서 이런 주먹들을 실험하고 진짜 컴피티션을 갖고 경쟁을 하는 게 정말 좀 우리 한국 팬들의 하고 또 한국 격투기 위상에 좀 더 발전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드랩 사건 가지고 굉장히 이슈도 많고 콘텐츠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명현만 선수의 와이프분께서도 굉장히 많은 의심을 하고 있었고, 또 명현만 선수도 그 명현만 선수 와이프분이 쓴 인스타 내용을 유추해보면은 명현만 선수도 이거는 그냥 일반 글러브 가지고 맞은 느낌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암묵적이게 와이프분이 가족이다 보니 뭐 서슴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영역대의 이야기를, 왜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그 게시 인스타 피드를 또 올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병원에 쉬고 계시면서 명현만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이거는 진짜 일반 글러브로 맞은 느낌이 아니다. 예전에 내가 황인수 선수하고도 이 황인수하고도 이렇게 스파링을 가볍게 해봤지만은 그때 주먹 파워하고 지금 주먹 파워가 완전 틀리다. 이거는 뭔가 어떤 조작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휴식하면서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와이프분께서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스노우볼이 많이 굴러서 두터워져서 이게 좀 더 뭔가 점화에 불이 붙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핸드랩에 관련된 키워드와 핸드랩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문홍 대표님도 로드 FC가 핸드랩을 어떻게 체크하는지 하고 또 핸드랩에 이상이 없음을 반박하는 컨텐츠를 개인 채널에 올리기도 하셨었고, 또 여러 이제 컨텐츠 올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의심을 하는 유튜버 분들도 있었고, 의심하지 않는 유튜버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핸드랩에 어떤 작업을 하진 않았다라는 저는 의심이라는 저는 그런 것들을 이 생각이 들거든요. 예. 굳이 그렇게 하면서 승부를 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걸리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리스크와 하고 또 뭐 단체가 심지어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리스크를 안고 이런 편법을 쓰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속고를 작업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제 컨텐츠에서도 오고 가는데, 저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거는 확정형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진짜 이번 경기가 저는 국내 어떤 블랙 컴백 경기도 저는 다 챙겨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임팩트 있었었고 진짜 이 정도로 아직도 여운이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이 경기 자체가 해외 뭐 볼카노프스키 마카체프 경기도 있었고 작년 말쯤에는 정찬선 선수 볼카노프 선수 패더급 타이틀 경기도 있었었고 굉장히 근래 이제 따뜻한 경기들이 많았는데 또 앞으로 뭐 10일간의 존존스 경기도 있었고 국내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국내인들이 이렇게 뭔가 반응하고 뜨겁고 기립한 이유가 굉장히 이 매치 자체가 흥행성이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생각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하고 또 저의 어떤 견해는 이렇다라는 거를 컨텐츠에 담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